안녕하세요. 공연예술학 박사 허승구입니다. 저는 현재 바이올린 교육자와 연주자, 또 지휘자로 부족한 능력이지만 음악인으로서 많은 분야에 도전하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음악을 전공했지만 음악을 전공한 딸을 둔 엄마 입장에서 저와 제 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꼭 뭐가 돼야겠다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입시 때 뭘 전공하겠다고 딱 한 가지만을 골라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피아노와 성악을 하긴 했었는데요. 중고등학교 땐 성악으로 콩쿨도 나가 입상도 여러 번 했고요. 저희 때만 해도 옛날이라 예체능 전공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던 영향인지 이상하게 음악은 전공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데 문과에선 보통 여자아이들은 교사가 가장 인기가 있었고 저 또한 누구를 가르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국 저는 분위기에 휩쓸려 교대에 진학하게 됐고 근데 4학년 과정 중 하나인 교생 실습 과정에서 괴리를 느꼈습니다. 교사란 게 잡무도 많고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일보다는 초등학생들 교실 들어가 보면 엄청 시끄럽고 산만하잖아요. 학생들 집중시키느라 시간 다 보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이때 확실히 느꼈죠. 초등학교 선생님은 나와 적성에 안 맞는구나.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좀 더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편하게 가르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에 교사 안 하고 바로 대학원 음악교육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원 다니는 중에 어느 한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지도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용돈벌이 삼아 교회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레슨은 1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무대에 올리는 일도 참 재밌고요. 그 이후로 초등학교에서도 바이올린을 지도하게 됐고 또 연주 요청도 들어와서 연주도 하게 됐는데 무대에서의 긴장감이 절 흥분시키고 엔돌핀이 막 생기더라고요. 왜 영화 빌리 엘리엇에서 주인공이 발레 단체에 면접 볼 때 무대에 서는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물으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딱 제가 그랬어요. 아마 저도 그런 본능적인 확신이 들었나 봐요. 바이올린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임용고시는 관심에도 없게 됐고 졸업 논문도 바이올린 지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물론 연주자로서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본격적으로 배워보자 하는 마음에 마침 잘 아는 선배 언니가 모스크바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 언니 소개로 모스크바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언어 문제가 쉽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바이올린 전문 연주자와 실내악 앙상블 연주자 과정을 전공했고요. 또 하다 보니 지휘에도 관심이 생겨 한 학기 지휘 연수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 연주하면서 느끼는 짜릿함도 있지만 제가 가르치는 분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제 지휘에 맞춰 연주에 이뤄내는 성취감이랄까? 특히나 평소 제가 가르치던 것 이상의 소리를 내주시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표현해 주실 때만큼 보람되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보람은 저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에 작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때인 것 같아요. 언젠가 어느 한 요양병원에 봉사 연주를 갔는데 저희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본인 몸 하나 건사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잠시나마 기쁨과 회한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들려주는 음악이 카타르시스가 되고 또 위안이 되니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바이올린을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하기 싫다는 슬럼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가르치다 한계가 느껴지고 힘든 적은 있었죠. 제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처음 가르칠 때 그랬어요. 성인 아마추어를 가르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주부 등 본업 외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습량도 절대적으로 적고
생각하는 대로 손가락도 안 따라가고 또 정기 공연을 준비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이번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또 그 다음에 해도 이번 연주까지만 하고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 매번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결과도 좋으니 그 다음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돼서 이제는 이 분야에 푹 빠져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슬럼프 얘기를 하니 제 딸이 생각나네요. 저와는 반대로 제 딸 경우는 3살 때부터 제가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비교적 아주 체계적으로 소위 엘리트 코스로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슬럼프에 대해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주 어릴 적부터 바이올린을 했으니 당연히 슬럼프가 많이 왔을 거란 생각에 물어봤었죠. 넌 슬럼프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니? 라고요. 그랬더니 의외로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난 슬럼프란 게 없어. 끊임없이 콩쿨이다, 실기시험이다, 입시다. 내가 슬럼프 느낄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슬럼프가 온다면 한 템포 쉬는 것도 좋지만 제 딸 경우처럼 콩쿨이나 연주 같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 슬럼프가 여러분을 비껴갈 겁니다. 어느 분야건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살면서 능력과 시간, 이 2가지는 항상 같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음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시기라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선택에 매우 주저하게 되죠. 하지만 젊음에겐 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무능이 아니라 가능성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항상 평가받는 시선에 익숙하다 보니 자신의 가능성을 무능으로 폄하하고 쉽고 안전한 선택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선택했으면 매진하는 거죠. 가능성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술을 사랑하고 이쪽 일을 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부터 바이올린을 전공한 건 아닙니다. 대학생이라는 늦은 나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처음 만난 바이올린이 제 평생 직업이 됐습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예술을 선택하신 분은 예술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이미 있을 거예요. 선택하셨으면 잘하도록 뒤를 돌아보지 말고 노력하세요. 다들 잘하는 것보단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잘하지 못하면 그 좋아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잘하게 되면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 좋아했던 일에 더 애착이 생깁니다. 난 예술을 전공하고 싶은데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요. 물론 재능이 있으면 더 빨리 어느 정도까지는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면 노력과 재능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일단 선택하셨으면 몰입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후천적인 재능입니다. 그렇게 전공 분야에 따른 연주 기술의 기초를 단단히 하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창의성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고 또 그때부터 진짜 예술가의 삶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AI 시대잖아요. 얼마 전에 베토벤 교향곡 10번의 미완성 악보를 인공지능으로 완성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곡을 들어봤는데 뭔가 베토벤인 것 같은데 근데 베토벤이 아닌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기계가 할 수 있고 또 컴퓨터가 다 해주는 세상이지만 예술은 단순히 음표의 나열이나 색깔의 배열이 아닌 것 같아요. 또 공감이라는 건 사람끼리만 가능하잖아요.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그런 공감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술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도 전 세계인에게 우리 문화가 공감을 얻어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술가를 꿈꾸는 여러분, 꼭 그 꿈을 이루실 겁니다.